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더 시장 어렵지만 여기에서도 또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매일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다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돈 되는 섹터 테마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항공주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국제 유가가 최근에 어쨌든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공주 투자해볼 만할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항공주를 사실 좋은 비율로 이제 보기는 좀 힘들죠. 유가가 낮았을 때도 사실 항공주들은 추세적인 좀 하락을 계속 했었었는데 네네. 항공주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도 과거에 이제 60달러대로 유가가 내려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제 분석 전망이 대다수였었는데 생각보다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죠. 밤사이 이제 호르무즈 쪽에서 이제 선박 피격이 좀 있으면서 국제 유가가 조금 반등을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는 사실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항공주를 지금 접근할 때 사실 대한항공 빼고는 지금 3월 첫째 날, 둘째 날 이란 미국 전쟁 초기 때 가격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까지만 되돌린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항공주는 일단 고정비 부담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상당히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일단 일반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유류비가 전체 운영에서 한 20-30% 차지하고 LCC는 굉장히 높죠. 유류비가 이제 연료비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기름값이 한참 비쌌을 때 3분기에 이제 어디 해외 다녀오시려고 발권해 놓는 티켓들 있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발권을 해놨죠. 그게 이제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항공사들은 그 차익이 많이 생기는 게 3분기거든요. 3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항공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공주들이 그나마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유가가 떨어지는 수혜들을 받으면서 최근에 시장이 막 들쭉날쭉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특히 대형주 같은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볼까요? 항공주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아직까지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 볼까요? 자, 한국공항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먼저 한국공항이 뭐 하는 기업인지 설명드리면 대한항공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 것 외에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게 바로 한국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리어에 짐을 맡기면 캐리어를 비행기에 실어주고 비행 끝나면 비행기 청소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기내식 같은 거 그다음에 활주로 정비나 조명 이런 거 모든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 빼고 공항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바로 이 한국공항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에어포트라고 또 따로 있죠. 이 이제 한국공항이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냐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이제 올 말에 합병이 승인이 났죠.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승인이 났는데 이게 이제 대한항공의 한국공항,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 에어포트 똑같은 하는 일을 기업인데 합병하면은 한국공항이랑 아시아나 에어포트도 합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덩치가 2배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어떤 지상 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한국공항이기 때문에 유류 가격이 좀 내려가고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수기가 오면은 이제 항공 편수가 이착륙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실적 좋아지거든요. 실적 한번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죠. 이제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36% 정도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 항공사들이 왔을 때 이 한국 공항을 이용하는 어떤 외항사들이 늘어날수록 실적 좋아지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카타르 항공 이런 이제 외항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달 전에까지 주가는 굉장히 좋았죠. 93,000원 찍고 고점 찍고 최근에 좀 조정받아서 7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기업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주항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5년도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던 항공사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LCC로는 뭐 1위죠. 당연히 독보적인 일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편수,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편수, 그다음에 노선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고객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죠. 이제 제주, 김포 이 노선이 전 세계 1위인데 일단 이런 황금 노선의 어떤 주력 LCC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적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25년도에 굉장히 대규모 적자가 좀 났죠. 1,1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때 무한공항 좀 참사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그때 이제 운항 편수도 대폭 좀 감축이 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LCC들 타고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쌉니다, 진짜로. 이 운임 경쟁이 너무 치열한 정도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주항공은 황금 노선을 갖고 있는 어떤 항공사로서 그래도 한번 그 전쟁 전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CC 중에 제주항공 하나 봤고 또 한국공항이라는 종목도 또 생소하신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견실하고 탄탄한 기업이니까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탑픽 종목 하나 골라봐야 되겠죠. 항공주 중에서는 어떤 거 볼까요? 네, 항공사들 중에서 뭐 사실 항공사들 이렇게 뭐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네. 근데 전쟁 이전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기업이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가장 빠르게 어떤 전쟁 이전에 그 유가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어떤 직격탄을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쟁 이전으로 빠르게 올라왔고 역시 이제 유가가 밤사이에 소폭 반등을 하면서 대한항공도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유가가 60달러대까지 이제 초중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사실 항공주들 한번 살펴볼 만하죠. 그 중에서 대한항공 실적은 뭐 사실 나쁘진 않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교통부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뭐 유럽, 중국까지 승인을 다 받아야 됐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슬롯을 유럽 쪽 슬롯을 우리가 좀 이만큼 좀 반납을 할게.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슬롯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슬롯이다 그러면은 그 공항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내리고 뜰 수 있는 걸 내가 갖고 가겠다. 이걸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반납을 상당히 많이 했죠.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겹치는 부분을. 일단 3분기서부터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이제 여객 부분 실적이 개선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이 유가가 1달러 변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냐 이런 기사들 분석 자료 많이 보셨을 텐데 유가 1달러 변할 때 대한항공 기준으로 한 300억,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3분기 실적, 2분기는 일단은 뭐 사실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유가가 높았으니까 3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대한항공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객보다 화물이 더 중심이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화물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의 어떤 수출 때문에 운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40%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객 쪽에서의 어떤 적자를 좀 상쇄를 하고도 남는다. 이게 지금 대한항공을 시장에서 가장 좀 좋은 비율로 보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이제 연간 한 4,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이연이 되는 합병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대한항공의 어떤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마침 좀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 보면 이렇게 연하게 이제 원형 바닥형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정 주는 구간이라 이제 유가가 어떤 조금 더 소폭 안정세를 보여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현재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탑픽 종목 역시 뭐 지금 항공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대한항공이겠죠. 아시아나 항공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화물 쪽의 실적이 잘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대한항공 함께 저희도 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가보겠습니다. 박근호 위원의 두 번째 선택은 뭘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JP모건을 주목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뭐 사실 앞에서 앵커 브리핑도 했지만 JP 모건이 우리 시장을 지금 매우 좋게 보고 뭐 적극적으로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라라는 식의 사인을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분들 이제 카드 칠 때 뭐 이렇게 계속 한 돈을 올려가는 걸 이제 레이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네. 증권사들이 이걸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누가 먼저 그 최고점을 일단 그 어떤 발표를 하는 선점하느냐, 선점을 하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었는데 15,000포인트 일단은 뭐 낙관적으로 봤을 때 15,000포인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2,500,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안 좋았을 때 하단을 8,000으로 잡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치로운 부분이긴 하죠. JP모건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호하는 주식, 이제 비선호하는 주식을 발표를 했는데 선호하는 주식을 발표를 한 이유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는 주식이 계속 간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 개 짜지 말고 특정 종목에 소수 종목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제 덧붙이기도 했었죠. 일단 JP 모건 쪽에서 선호하는 종목군들 보면 아까 이제 앵커께서 정확히 다 짚어주셨는데 좀 약간 재방송 같긴 합니다만은 좀 특이한 부분은 하이닉스가 빠져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네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생명, 한화에어로, 그다음에 KB금융, 뭐 현대일렉, APR, 이수페타 이렇게 각 섹터별로 대장주들만 뽑아놨는데 각 섹터별로 하나만 좀 꼽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두 개를 꼽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JP모건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아마 그 표현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선호 쪽에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JP모건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이제 JP모건이 좀 비율을 안 좋게 보는 거죠.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우리 한국 시장에서 1,500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안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뭐 표현한 건데요. 카카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보험 쪽에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현대해상을 좀 찍어서 이 세 종목은 우리는 좀 안 좋아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선 선호하는 종목으로 꼽은 것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시는지 체크 좀 해볼까요? 일단 좀 비선호 종목 중에 비선호부터 볼까요? 네, 하나 좀 골라봤습니다. 네, 카카오. 카카오. 네, 오늘 6년 신저가 갱신했죠. 아, 일단 네. 굉장히 안타깝고 한때는 좀 국민주였었고 사실 카카오 없으면 시장에서 코로나 때 이제 좀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주식인데 32,00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고 코로나 때 고점에서 1억을 매수를 했으면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로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좀 마스턴 캐피탈 인수 추진하면서 이제 카카오 뱅크죠. 일단 캐피탈을 본격 진출한다는 부분. 저는 이게 좀 약간 물론 뭐 카카오의 계열사들은 한때 100개가 훨씬 넘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본업에서 사실 AI를 지금 그렇게 두각이 안 나타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계열사가 147개에서 현재 100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94곳으로 감소를 했고 쪼개기 상징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실적은 그래도 뭐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매출도 11%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66% 늘어났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약간 먹혀줘야 되는데 너무 좀 주가 흐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에서 이제 대장이죠. 그래서 APR도 상한가를 좀 가야지만 전고점 정도 오는 수준이고 이제 공급 채널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분입니다. 화장품은 뭐 온라인에 집중한다, 오프라인에 집중한다,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서만 판다 이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팔아야지만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죠. 일단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베스트 100 중에 8개가 일단 APR 거고요. 일단 뭐 배당과 자사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JP모건이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호, 비선호 하나씩 봤습니다. 카카오는 아쉽고 APR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JP모건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러면 이 아까 JP 모건이 픽한 종목들 중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좋은 건 뭐라고 보세요? 탑픽. JP 모건이 삼성전자를 택하고 SK는 뺀 부분이 이 종목 때문인 것 같은데 SK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주사? 네, SK가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상 네. 가장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SK가 이제 그룹 전반적인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제 지분 가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JP 모건이 주목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스퀘어가 이제 하이닉스 20% 갖고 있죠. 누구나 다 아시듯이 스퀘어는 이제 SK가 3분의 1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SK텔레콤도 30%,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뭐 큰 도움은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34% 정도 갖고 있죠. 지금 SK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삼성 쪽 지분 갖고 있는 이제 삼성생명, 물산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인 분석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SK 그다음에 SK 스퀘어 주가를 이끌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분기에 무슨 실적이 나왔고 전 분기 대비해서 몇 % 좋아졌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장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SK를 볼 때 뭐 어디에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다. 뭐 1분기 실적이 계열사들이 좋아져서 얼마만큼 뭐 낙수 효과가 있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SK 하이닉스 주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견조한 실적과 모멘텀이 바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SK 하이닉스도 관련주들 마찬가지고 네.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뒤용박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뜻으로 일단 가격적인 전략 한번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SK가 상당히 견조하죠. 일단 현재가 전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95만 원, 손절가는 75만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 가니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또 잘 갔고 그 SK 스퀘어의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SK 지주사도 잘 가고 이런 계속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SK 지주사를 JP 모건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